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남부지방을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익환 기자, 지금 제주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제주시 도남동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곳은 강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엔 현재 남부와 산지 동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까지 강수량은 진달래밭 31.5, 윗세오름 28.5, 서귀포 9.2, 제주 11.1mm 등입니다. 제주에는 오늘 낮부터 밤까지 30에서 80mm, 산지와 남부 지역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산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제주공항엔 앞으로 기상 변화에 따라 항공편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이용객들의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빠른 지난달 10일부터 장마가 시작돼 오늘까지 48일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된 1998년 47일을 뛰어넘어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제주부터 시작된 장맛비는 충북과 경남 해안 등 남부 지방에 집중이 되겠는데요. 충북 지역은 50에서 150mm, 경남 해안 지역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리며 호우 피해가 잇따른 만큼 추가적인 비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어젯밤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부근에서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해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처음 사고가 난 차량을 뒤따르던 차들이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심하게 부서진 차량 여러 대가 레커차에 묶여 견인을 기다립니다. 차량 좌석마다 에어백이 터졌고 차체는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가장 심하게 훼손된 차량입니다. 차량 앞쪽은 이렇게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고 조수석 문짝도 이렇게 바깥으로 완전히 휘어졌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부근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입니다. 먼저 부딪힌 승용차 2대를 뒤따르던 차 석 대가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서진 파편을 맞고 지나가던 차량 2대도 피해를 봤습니다. 저걸 단순 추돌한 거예요. 그 후에 연쇄 추돌이 일어났거든요. 충격을 하면서 파편이 튀니까는 지나가던 차에 맞은 거예요. 경찰은 숨진 남성이 외국인인 것으로 보고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 사고가 난 승용차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저녁 부산에서는 만덕 1터널 인근에 주차된 트럭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명, 누적 확진자는 모두 14,17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 사례는 9명이고 해외 유입 확진자는 16명입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는 1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299명, 치명률은 2.11%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해외 유입 사례를 포함해 확진자 15명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휴가철을 맞아서 밀집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 노인복지시설인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관련 확진자가 2명 늘었습니다. 시설 관계자의 가족 1명과 앞서 20일 확진된 환자가 다니는 교회 교인 1명입니다. 서울시는 이 교회 예배 참석자 480여 명을 상대로 전수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강남구 소모임 관련 확진자도 1명 추가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 23일 강남구의 한 사우나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강남구청은 같은 시간대 방문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접촉자 57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하루 새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지역 발생 8명, 해외 유입 7명 등 모두 15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 밀집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시설은 클럽과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기존 고위험 유흥시설과 파티 게스트하우스 등 감염 위험이 큰 시설 등입니다. 파티 게스트하우스는 파티 장소와 함께 음식과 주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시설을 지칭합니다. 방역당국은 또 지자체 차원에서 고위험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등을 추가하고 행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추가 방역수칙안은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시간제 운영, 이용객 집중시간대 사전 예약제 실시 등입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또 휴가 기간 이동을 최소화하는 한편 부득이하게 이동할 경우 기간을 줄이고 소규모 가족 단위로 움직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단기 체류 외국인 격리시설인 임시생활시설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우리 교민이 비교적 많이 살고 있는 중국 다롄시에서 지난주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롄시는 시민 전원에 대해 핵산 검사에 나섰습니다. 선양에서 오세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랴오닝성에서 어제 하루 1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보고됐습니다. 인근 지린성 스핑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첫 확진자가 발생한 다롄의 수산물 가공업체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랴오닝성과 지린성에서 나온 확진자는 모두 41명. 문제는 무증상 감염자가 속속 확진자로 바뀌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我市新增12例确诊病例，均为此前无症状感染者转为确诊病例。大凉湾街道升级为高风险地区。 현재 다롄과 관련된 무증상 감염자는 동북 삼성을 비롯해 푸젠성까지 4개 성 7개 도시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다롄시는 코로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시민 600만 명에 대한 핵산 검사에 나섰습니다. 도시 진출입을 막는 사실상의 도시 봉쇄 조치와 함께 시내 대중교통 운행도 중단시켰습니다. 현재 우리 교민 8,000명가량이 다롄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지 직원들의 비율이 약 한 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의 제조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 차질에 어떤 영향을 좀 분명히 받고 있고요. 랴오닝 내 각 도시는 다롄에 다녀온 사람은 모두 14일간의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네, 오늘도 잠시 후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연결 전에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2주간의 구체적인 방역 성과를 좀 짚어보죠. 어땠나요? 네, 지난 2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가요 19.9명으로 그전 31.8명보다 11.9명 감소했습니다. 또 이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도 이 8.5%에서 6.3%로 감소했습니다. 또 중요하게 보는 이 방역망내 관리 비율은 80%에 근접하고 있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대전과 충남 그리고 광주와 전남 등에서 환자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요. 이 수도권의 경우 노인시설이나 교회 그리고 군부대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국내는 다행인데 해외 유입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해외 유입 환자는 최근 2주간에요. 이 하루 평균 31.4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전보다 비교하면 11.8명 증가한 수치인데요.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른 이 증가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건설 근로자하고 이 부산항에 입항한 이 러시아 국적 선박에서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해지는데도 또 불구하고요.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국 내 봉쇄 조치와 이 국경 제한 조치를 잇따라서 해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해외 유입이 더 많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해외 유입이 많다고 하더라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모두 거치기 때문에 그 전파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까? 네, 방역 당국이 강조하는 게 검역하고 해외에서 귀국한 분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낮다. 이걸 누차 강조하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낮다는 거지 전혀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로 러시아 선박 수리 과정에서요. 국내 근로자가 감염된 사례처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해외 유입 환자가 사각지대를 통해서 이 국내에 얼마든지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네. 그래서 이 검역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도 우리가 모두 치료비를 대주고 있죠. 네네. 네. 국내 방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숫자가 많아지면 이것도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이 방역 당국도 이 국내 방역과 이 의료 체계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입원 치료비 개선 방안을 지금 논의 중입니다. 입국해서 검역 또는 격리 기간 중에 감염이 확인된 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제는 입원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일단 이 격리 조치 위반 같은 국내 방역이나 의료 체계에 고의적으로 자가 격리를 갖다가 탈출한다든지 이런 고의적으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서 본인 부담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고요. 아울러 이제 해외 유입 증가 추이하고요.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국가 간의 이 상호주의를 이제 고려해서 이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데 휴가철 끝나면 다시 이 코로나19가 대유행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4월 말 5월 초에 황금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 직전까지는 환자 수가 많이 이렇게 줄어서 유행이 억제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황금 연휴가 끝나자마자 서울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으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졌던 것들 기억하실 건데요. 네. 휴가 기간엔 지역 간 이동이나 아무래도 모임이 늘어나고 관광지의 밀집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염 확산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방역 당국도요. 지난 5월 연휴 이후 이 감염 확산이 지난 5월 이후에 그때처럼 황금 연휴 때 확산처럼 이번 여름 연휴도 좀 걱정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휴가 기간에 산과 바다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수영이나 해양 레저 등 다양한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워터파크 같은 시설의 또 밀집도가 급증하는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 관광지 인근에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같은 이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휴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반 시민들도 사실 개인 방역 지침이 좀 느슨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네. 휴가철엔 특히 잘 개인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175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5명으로 총 91%가 격리 해제되었고 현재는 971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명이 감소하여 14명이고 사망자가 1명 발생해서 누적 사망자는 299명, 치명률은 2.11%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소재의 강서중앙 데이케어 센터와 관련해서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28명입니다. 서울 관악구 사무실 관련하여 지인 1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3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하여서는 17명이 자가격리 중이고 자가격리자를 포함하여 57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명이 신규로 확진이 되었고 검역 단계에서 7명,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 격리 중에 9명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내국인이 9명, 외국인이 7명입니다. 추정 유입 국가는 미국이 1명, 벨기에 1명, 아시아 지역에서는 필리핀 4명, 이라크 3명, 러시아 3명, 카자흐스탄 2명, 홍콩 2명입니다.
이라크 입국 근로자의 경우에는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76명입니다. 검역소에서 42명, 그리고 임시생활시설에서 34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이 62.6%로 가장 많았으며 국내 집단 발병은 21%, 현재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례가 43명, 6.2%이며 해외 유입 관련된 사례가 11명, 1.6%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9.9명으로 이전 2주의 31.8명에 비해 감소하고 있으나 수도권 중심으로 노인복지시설, 교회, 그리고 군부대 등에서 소규모 전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령별로는 지난 2주간에는 50대 이상의 비중은 약간 감소하였고 20, 30대의 비중이 39.8%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망자는 총 4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의 연령은 70대가 3분, 80대가 1분이었습니다. 연령별 치명률은 80대는 24.8%, 70대는 9.5%로 여전히 높은 치명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분들의 주요한 감염 경로는 광주 방문 판매 관련이 1분, 대전 방문 판매 관련이 1분, 또 서울 강남구 모임 관련돼서 1분과 조사 중인 분이 1분으로 방문 판매와 관련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발생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7월 20일부터 운영이 재개된 노인, 주간보호시설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관리자, 종사자, 이용자들께 주의사항을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시설 관리자께 드리는 주의사항입니다. 휠체어 등 공용 물품 및 손잡이, 문고리 등 손이 많이 닿는 곳은 자주 표면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노래 부르기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는 자제하고 식사 시간은 분산하고 식사 시에는 대화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수시로 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께서는 본인이 감염될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자 또는 입소자에게 큰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을 하지 말고 곧바로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클럽, 주점 등 다중이용 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동호회 등 모임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무 시에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께도 주의사항을 요청드립니다.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 유입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주간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환자 수는 평균 31.4명이 발생하였고 이는 이전 2주에 비해서 11.8명이 증가하여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유입 사례의 증가에 대응하여 6개 국가를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와 항공편 제한 조치,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 60% 이하 운항, 부정기편 일시 중지, 또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 시에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지정 이후 이들 나라로부터 유입된 확진자 수가 필리핀은 약간 소폭 증가하였지만 나머지 5개국에서의 유입은 감소한 상황입니다. 또한 금일부터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의 경우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입국 시 1회 그리고 입국 후 자가격리 해제 이전에 한 번 더 검사를 실시하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러시아 선박으로 인한 국내 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만 검역 강화를 위해서 국내 입항 선박의 하선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 진단검사를 7월 6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4일에 시설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고, 또한 러시아 입항 선박에 대해서는 국내 항만 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선박에 대해서는 증상과 관계없이 전수 진단검사를 7월 20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서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이들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해외 입국자 증가에 따른 외국인 치료비 부담, 또 시설 격리 절차 개선 방안 시행 등을 통해 방역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필요한 조치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휴가철을 맞아 안전한 휴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를 드립니다. 휴가 기간에는 해수욕장, 유원시설 등의 밀집도가 증가하고, 또 관광지 인근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등 방역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는 안전하고 여유롭게 휴식하는 휴가를 보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행 시에는 가족 단위로 가급적이면 짧게, 그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고위험 시설 및 밀폐, 밀집, 밀접된 산밀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수칙과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수칙 준수를 요청을 드립니다. 먼저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수칙 3가지입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휴게소, 음식점에서는 최소 시간 머무르기, 사람 간 거리 2m, 최소 1m 이상 유지는 반드시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수칙입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 가지 않기, 유흥시설 등 밀폐, 밀집 장소, 또는 혼잡한 여행지, 혼잡한 시간대는 피하기, 침방울 튀는 행위와 신체 접촉은 반드시 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최근 들어 국내 감염 규모가 약간 감소하였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산발적으로 신규 확진자와 집단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위험 요인이 몇 가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으로 인한 해외 유입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때 설명드린 것처럼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비자 제한, 음성 확인서 제출 등 해외 유입을 최소화하고 검역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전파 위험을 차단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은 여름 휴가와 방학입니다. 5월 초 연휴 기간에 발생한 이태원 클럽 집단 발생과 같이 관광지,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방학 기간 동안에는 학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각종 수련회 등을 통한 집단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사전 점검,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여름 휴가와 방학입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휴식과 안전, 그리고 건강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3행, 3금을 잘 준수해 주실 것도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밀폐, 밀접, 밀폐된 밀집한 환경이라면 어김없이 전염력이 매우 높으니 산밀 환경은 반드시 피해 주시고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생활화, 습관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위험 요인은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건강 보호입니다. 지난주부터 개소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운영자와 이용자께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서 안전한 시설 운영이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여전히 5, 60대를 중심으로 한 다단계 방문 판매 설명회, 소모임을 통한 유행 확산이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사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유행 시기에는 방문 판매, 다단계 관련된 모임 참석은 피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정은경 본부장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좀 시급하게 유행의 확산의 중요한 요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해외 유입 환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상황에서 환자가 계속 우리 국내로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역과 그리고 방역을 계속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름 휴가철입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철을 전후로 해서 이제 집단 감염이 우려가 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결국 휴가지에서 얼마나 거리를 잘 두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그리고 잘 손을 씻느냐 이런 개인 방역 지침에 따라서 휴가지에서의 추가 집단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 어르신들, 고위험군, 요양원에 있거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또 집단 감염의 위험이 계속 상존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50, 60대의 경우에 방문 판매 업체를 위주로 해서 계속 다단계 판매 업체를 통한 감염이 여전히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좀 주의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국내 주요 발생 현황 중에서 집단 감염의 이 업데이트 현황을 밝혔는데요. 서울 강서구 소재의 이 강서 중앙 데이케어 센터에서 3명이 추가 확진돼서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서울 관악구 사무실 관련해서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총 38명이 확진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해서 17명이 자가격리 중이고 자가격리자를 포함해서 57명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 전원 음성이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와 남해안 지역의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는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비구름이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오후에는 남부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특히 남해안 지역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충북과 남부지방에는 50에서 150, 경남 해안 지역엔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강원과 충남, 제주도에는 30에서 80, 수도권과 영서 북부 지역에도 1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광주가 27도, 대구 28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